자, 오늘은 이제 그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아메리카의 특징은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으로 가장 큰 대륙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서쪽 어때요? 서쪽에는 태평양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극해를 만나고, 그리고 동쪽에는 대서양을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다 보니까 밑에는 그럼 무슨 아메리카 있을까? 그렇죠. 남쪽에는 남아메리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북아메리카의 지형적인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약간 서쪽에 보면 로키 산맥이라고 불리는 요 산맥 보이죠? 요 산맥. 이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뻗어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동쪽으로는 여러분들, 동쪽으로는 색깔이 어떤 색에 가까워요? 초록색이 많죠. 이렇게 초록색이 많죠. 이쪽은 초록색이 많고, 그 다음에 반면에 서쪽에는 주로 어떤 색이 많습니까? 황토색이 많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른쪽 동쪽은 오랜 세월 동안 산지가 막 깎여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서쪽에는 높은 고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와 서부 산지에는 아주 넓은, 여기 보면 동부와 서부의 요 산지에 보면 이렇게 넓은 요 이거 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평원, 아주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밀과 옥수수, 여기에 주로 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아주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은 굉장히 아주 선진 기술만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뿐만 아니라 어떤 밀이나 옥수수 이런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우리가 북아메리카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자, 이 멕시코는 중앙에는 중앙아메리카와 이렇게 가운데니까 중앙아메리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운데를 중앙아메리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때서 멕시코 색깔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 많죠. 그 말은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요 북아메리카의 특징을 또 자세히 보면, 여기 한번 보입니까? 여기 이 대륙 가운데에 푸른색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호가 있어요. 미시간호, 그 다음에 어리호, 그 다음에 슈퍼리호, 이 호가 보이죠. 또 여기 원니펙토 호가 보이고, 이 호는 뭡니까? 이 호는 큰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흐르는 강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 이 미시시피 강과 오데호, 5개의 커다란 호가 있어요. 오데오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죠. 이 오데오가 만나서 아주 이 중요 수자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북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크게 눈에 띄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또 위에 쪽의 나라는 뭘까요? 위에 쪽에는 바로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위쪽 지역이에요. 캐나다 위쪽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그렇죠. 한대와 냉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춥단 말이겠죠.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미국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점점 기후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고, 또 따뜻하다 보니까 작물도 다양하게 재배될 겁니다. 그래서 요 캐나다는 좀 추운 지역이었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반면에 온대 기후가 지나기 때문에 주로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가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 중앙아프리카라고 불리는 멕시코 주변 이 나라들. 자, 이 나라들은 어떨까요? 예, 적도가 지나는 열대 기후와 그 다음에 아주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아메리카 대륙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북아메리카의 우리 어떤 자연환경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대륙이 넓고 아주 비옥한 농토도 있고, 그 다음에 오데오 같은 풍부한 수작도 있고,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학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농의 기계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TV나 이런 TV에서 보면 미국에는 막
아주 넓은 들판에 비행기가 훅 날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혹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달리 거기는 거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게끔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북아메리카와 또 중앙아메리카의 지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또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지하자원이라든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강성 이런 지하자원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좀 너무 많이 좀 지우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지하자원이 많다라는 게 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막 이 석유, 석탄의 모습 보이나요? 원유, 석유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런 철광석도 나오고 있고, 금도 나오고 있고, 아주 그 다음에 이런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곳곳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어떤 지하자원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다양한 광물도 존재하지만 냉대에 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대 냉대 위쪽에 속하다 보니까 침엽수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아주 삐쭉삐쭉한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광물과 목재를 수출하고 또 이렇게 통신이라는 서비스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나라, 예, 멕시코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방금은 크다란 나라들이 있는데 요 옆에 보면 요 나라들은 버마,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많이 들어봤죠. 축구 잘하고 야구 잘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이 중앙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아주 나라들이 좀 자금자금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미국, 캐나다보다는 약간 어떤 산업적으로 좀 뒤처져 있지만 대신에 어떤 농업 인구가 많고 또 아주 경치가 좋고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선생님이 우리 자연 환경에 대해서 북아메리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인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EU라는 걸 만들었죠. 예, 그렇죠. 자, 그거와 또 비슷한 것으로, 그거보다는 좀 전 단계쯤 됩니다. 그런 EU보다는 약간 그런 경제적인, 전화 와서 선생님 좀 받았습니다. 우리 EU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끈끈이 맺어진 거고, 그 전 단계쯤 되는 게 이런 그 무역 협정이 됩니다. 우리 FTA 배웠죠? 자, 그렇게 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북미 사육 무역 협정 나프타라고 이야기합니다. NAFTA에서 나프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맺고 서로 어떤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자원, 그 다음에 멕시코의 노동력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아주 거대한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또 우리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여러분 콜럼버스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죠.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넘어오고 아시아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요 지역만의 아주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오른쪽 표. 미국의 인종별 인구 보세요. 물론 백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흑인, 아시아, 혼혈 아주 그 외에 많은 원주민들까지 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뭐라 되어 있어요? 250여 민족이 모여 살고는 민족의 전시장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만큼 이런 그 다민족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됩니다. 캐나다도 어떤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의 평등함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 요게 우리 아주 북아메리카의 어떤 역사고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북아메리카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꾸로 수업을 듣고 자연환경이 어떻고 인문환경이 어떤지를 한번 거꾸로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제는 역시 마찬가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더 조사할 텐데, 자, 조사할 내용을 어제는 선생님이 유럽 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해당 과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북아메리카의 자연 인문환경을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는 사회과 탐구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미국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면 미국의 어떤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런 걸 더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에 하면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캐나다의 침략수준이 발달해서 이런 펄프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자연 환경을 조사하자면 로키 산맥이 캐나다, 미국까지 이 산맥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어떤 멕시코 북부의 사막이지만 열대령 우거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멕시코의 마야 문명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조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여기 있는 거 아니더라도 오늘 선생님이 거꾸로 수업한 거 외에도 북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있으면 꼭 조사해서 거꾸로 노트 잘 정리해오고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하고 진영이하고 예은이하고 보고서 체험학습 보고서 안 낸 사람 보고서 꼭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권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보고서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